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새해가 됐는가 했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어요.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또 주식시장을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또 일주일 금방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이후야 어떻든 또 내용이 어떤 게 담겨져 있건 오늘처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날은 어쨌든 간 여러분 만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말에 잘 쉬시고 월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을 봤는데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럼 이것처럼 더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우리 생각보다 더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특이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둘이 같이 매수 쪽에 스탠스를 잡았다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올 들어서 몇 차례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개인들은 이제 일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이제 이렇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안에서도 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그 참여 주체도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개인이 또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하고 기관 중에서 연극이면 뭐 계속 팔지만 이런데 이게 마치 그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왼발 오른발 바뀌고는 있지만 사실 계단을 올라가듯이 지수는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시 코스피 기준으로 정고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 과연 그 궁극적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종말이 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조정을 받거나 뭐 이제 다시 하락하거나 그랬을 때를 상상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떡하냐. 뭐 상상하기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떨어지는 쪽에 숏을 쳤거나 아니면 뭐 인버스를 샀거나 그런 분들은 뭐 떨어지는 걸 많이 상상을 하시고 또 바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핵심은. 사실은 지금 요즘의 시장을 잇는 핵심은 그거예요. 도대체 이 시장의 종말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만 내가 미리 안 되면 뭔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이 참여자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수는 뭐 중간에 가벼운 뭐 등락들은 이렇게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코스피가 3,208포인트 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1월 11일 날 3266.23포인트 이게 이제 최고치죠. 그를 향해서 한 걸음 또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땠냐 하면 뭐 이게 이제 상당히 뭐 테이퍼링 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금리 얘기도 하고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겁을 먹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특별히 더 우리 시장은 올해 들어서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999.30으로 끝났어요. 천고지를 눈앞에 코스닥 천고지를 눈앞에 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코스닥은 과연 이거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란 얘기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에 대한 거 잠깐 하고 다시 이제 시장 얘기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를 오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그냥 간략한 거는 제가 다 바로
답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뭐 이익공유제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그 이익공유제에 해당되는 뭐 기업으로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이제 기사 쓰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 이익공유제에 뭐 삼성전자 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뭐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을 그럼 팔아야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과연 이익공유제라는 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당의 한 그 유력한 대선 후보 여당 대표가 자기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랑 상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이익공유제라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계층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이익을 좀 끌어와서 그걸 나눠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국가는 뭐 합니까?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죠? 근데 국가가 하는 거에 모자라니 그거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모자라는데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음식점이나 뭐 고생 많이 하시니까 좀 뭔가 더 많이 이분들한테 드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풀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데 국가는 그러면서 뭐 기업이 이익 많이 냈다고 이익을 공유하자 이거는 조금 얘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위헌 시비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이 법대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해될 수 없는 이유로 이익을 공유하자 이게 진짜 우리말로 봉창 듣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잡음을 일으킬 거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뭘 이렇게 일이 터지면 국가보다 항상 국민이 먼저 했어요. IMF 때도 막 금리빨까지 뽑아갖고 뭐 이렇게 한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원래 그래요. 국가가 얘기 안 해도 수해가 나면 국민이 발벗고 나서서 또 불나면 그쪽 분들 도와야 된다고 발벗고 나서서 성금 걷기 이런 거 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성금 걷기.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막 성금 걷기 하면 명단이 발표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기업의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우리도 이쯤 됐으니까 이 국가가 강요해야 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거는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 싶어요. 그래서 뭐 뜻은 굉장히 좋고 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건 좋지만 이익 공유는 아닙니다. 이익 공유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의 뭐 회장 게 아니에요. 총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기업의 주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이거를 무슨 딴 데서 공유한다 이런 얘기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지 이게 진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잡음과 허들을 넘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인터넷 뭐 관련 주식을 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시장은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냐 스톱이냐. 이거 죄송합니다. 화투 용어 쓰는 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럼 이런 거잖아요. 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간다 하는 쪽에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스톱 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다 왔다.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다. 그 기간과 속도의 문제이지 빠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툭툭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상하다. 예,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이 새로운 개미, 개인 투자가들이 나타나고 나서 시장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뭐 이러다가 이게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가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뭐 삼성전자고 뭐 LG화학이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단 돈을 정리해서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1년 내내 팔았는데 그걸 누가 다 받았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다 받았죠.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쓰니까 옆에 있던 기관은 늘 외국인은 옳았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거기다가 매도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예? 매도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사면서 이 시장이 끊이질 않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따분도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기관에다가 간접 투자하려고 펀드 같은 거 상품 맡겼던 개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내가 했어도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난 이거 해지해. 이런 현상, 그러니까 펀드론 현상도 일어나니까 기관은 자꾸 곳간의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없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보니까, 한여름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기업이 뭐예요?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런 기업을 살려다 보니까 이거를 다 개미들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이거 그동안 자기네들이 판 것만큼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물량 부족 현상. 그게 이제 나타날 거다. 여지없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미가 옛날 개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개미 이름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에세이 형태로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초년병 때 진짜 이렇게 신문에다가 그때는 수표 아니면 현금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송금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전산화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냥 10,000원짜리를 5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10,000원짜리를 신문에다 둘둘 말아서 이렇게 들고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증권 시장에서는 아줌마 부대라고 부르죠. 그냥 와서 돈 탁 넣고 나 주식 500만 원치만 사주세요. 이럴 때예요, 정말. 근데 지금의 개미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PER, ROE, PBR 이런 거 다 알아요. 물론 이제 백만개미 같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자꾸 일러드리지만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각각 지수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으로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 그냥 시장에서 바람몰이 하는 기업이냐, 이런 게 다 이제 판가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작전이 안 돼요. 작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안 걸린대잖아요. 거의 비슷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주식을 사는 습관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말도 되지도 않는 주변 잡주 갖고 이렇게 루머 흘려서 잡아당기고 팔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이 잘 안 먹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그 개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전에는 주식을 사면 일주일 가면 잘 버티는 거예요. 보통 2박 3일 안에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개미들은 안 그렇다. 요즘 개미들은 이게 좋은 주식이다 하면 이거 우리 존버라고 있죠. 오래 끌고 가서 버틴다. 그런 의미에 존버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옛날에는 물려서 할 수 없이 존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샀는데 물려서 언제 내가 상가격 오나 해서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얄미운 게 뭐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연기금 말고 기관들이 좀 물량 확보 좀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오늘 같은 날, 오늘 개인 팔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야금야금 일부 이익 시현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메인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적인 이런 이익을 계속 챙겨가니까 이게 외국인이 그래서 한번 확 밀면 패대기질을 치면 옛날 같으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땡큐 이러면서 딱 그걸 사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요. 아니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만 원 밀리면 땡큐죠. 그때도 샀는데 왜 지금 사봤자 부담 없어요. 매수 가격 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주식에 한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물량을 좀 담으려고 그러면 물량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물론 상한가로 내리 뽑으면 물량 좀 나오겠지만 뭐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싸게 사서 안고 동그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좀 살려고 사면 이 일부 챙기고 뿌려주고 또 자기네가 이게 이익 시하면서 좀 이렇게 눌러보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싹 다 가져가고. 그럼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잘 본 게 연기금 많이 팔았던데요. 예. 연기금이 한 2,093억 팔았네요. 순매도. 금융투자가 7,358억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3,591억 기관이 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연기금은 뭐 오늘도 소신에 가득 찬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하는데 이게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연기금도 국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을 때 많이 못 버는 것도 문제가 되긴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규정에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이 개미들이 매매하는 방법이 녹록치가 않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서학개미 해서 또 미국 가서 테슬라도 엄청 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버니까 하는 거지 뭐 한국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요새 이제 제자리 걸음 좀 하는 듯 보이니까 오늘도 뭐 한 1원 정도 그 원화 강세의 그 기조가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좀 쓰긴 했지만 제자리 걸음 단계 있는데 뭐 계속해서 자넷 옐런 장관이 되면서 계속 풀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달러 약세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뭐 어찌 됐건 그거는 이제 그 문제지만 그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게 쉽사리 떠나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반도체 업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비메모리 부분은 뭐 대만의 TSMC한테 뒤지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엄청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2차전지 회사들이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또 애플도 탐내는 앞으로 전기 전장차에 관련되는 그런 자동차 회사도 있고 부품 회사.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뒷단의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된 그런 뭐 장비나 재료 이런 거 납품하는 거.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버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상위에 딱 랭크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잘 될 놈을 사는 건데, 그러면 뭐, 그 잘 된 놈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런 거죠. 비관론자들은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봐오지만 패턴이 똑같아요. 뭐냐? 이런 거예요. 첫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그 많이라는 게 상당히 그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고, 객관화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랬다라고 설명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지금 2020년, 21년의 이 시장은 과거의 흐름을 평균해서 그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특별한 경우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설득력을 잃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금리 손댈 거다, 돈을 맨날 풀기만 하고 저거 어떡할 거냐, 테이퍼링 시작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는 공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슬슬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뉴욕 시장도, 월스트리트 자체에서도 약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시장은, 좋은 쪽을 본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부양책도 그렇고,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조정은 겪겠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지금 만약에 주가가 비교적 그 리즈너블하게 인정될 수 있으면 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섭게 달려들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결국 뭐냐? 팔면 물건만 뺏긴다. 이런 생각.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게 우리나라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상투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상투라고 부동산 상투라고 한 분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관론 쪽에서 시장을 보면 계속 그것만 부각되는 거죠. 계속 그럴 것이다.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자꾸만 간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팔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팔았다 괜히 이거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네. 이런 거. 하루 이틀 빠졌을 때 내가 팔 만큼 살려고 그러니까 뭐 마진폭도 안 주고 뭐 기회도 잘 없고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시장에 여기에 또 고무적인 얘기가 된 건 뭐냐면 시장이 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오르는 범위가. 이거를 이제 확산이 나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가면서 딴 것들이 올리고 주도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같이 가요. 근데 이 주도주도 정확히 얘기하면 뭐 코로나가 진정되면 손해를 입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주식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올리죠. 그래서 그동안은 잠잠했던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는 정복된 질병으로 이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성장, 뭐 독립, 산업 이렇게 나눠준 산업군들에서 오늘도 뭐 상당히 오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그냥 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것들도 희망을 안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만 잘 구성해 놨다면 지금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각 군들별로도 순환해서 상승하고 순환해서 상승할 때마다 자기가 정한 룰대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 그 부분만큼 자기가 순환 이익을 계속 해가면서 이거 끌고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다 때리고 다 뭐 이렇게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이 팔 수가 없으면 그냥 가지고 가보자 이거예요. 지금 미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팔 수 없으면 그냥 가지고 계시라.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예요. 지금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밀려도 크게 안 밀리고 또 매수 세력이 들어올 테니까 그 한번 가는 데까지 쫓아가 보자. 개인 투자가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리 상상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은 이제 미국 시장 보고 하니까 화요일 시장 정리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